폐허로 변한 건물 안. 닫힌 철문과 수첩, 그리고 찢긴 사진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찰이던 밤은 순식간에 낯선 공포로 변했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지훈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골목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와 같은 순찰 코스였는데도 공기가 달랐죠.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벽돌 틈새를 스치며 마치 누군가 긁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지훈은 곁에 선 도현과 성준을 흘깃 바라봤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불안이 읽혔어요. 그때 도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어둠 속을 가리켰어요. 순간 지훈의 귓가에 낮고 쉰 숨소리가 스치듯 스며들었죠. 그 짧은 호흡 하나가 이곳 전체를 낯선 침묵으로 가둔 듯 했어요. 성준은 주저하다가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번져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자 낡은 벽돌 위에 희미한 흔적이 드러났죠. 오래전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쓴 글씨였는데 반쯤은 지워지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들어가지 마라 라는 단어가 조각난 채 떠올랐죠. 그 글씨는 단순한 낙서라기엔 기묘하게 또렷했어요. 지훈은 그 순간 등 뒤로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도현은 무심한 듯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얹은 표정 같았죠. 불안은 말없이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는 오래된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좁고 낮은 통로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죠. 지훈은 손전등을 안쪽으로 비췄는데 공간은 텅 빈 듯 보이면서도 묘하게 살아있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서서히 번져 나왔죠. 마치 오래된 문이 억지로 열리듯 낮고 묵직한 울림이 어둠을 긁고 나왔어요. 성준은 주먹을 움켜쥔 채 발을 떼지 못했고 도현은 확인해보자 라는 말을 삼키듯 흘렸어요. 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박동하며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한 발, 또 한 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습기가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바닥엔 수년간 방치된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부서진 의자와 찢긴 종이 조각들이 불빛에 흔들렸죠. 벽 곳곳에는 검게 번진 얼룩이 퍼져 있었는데 곰팡이인지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도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종이 위에 스민 붉은 흔적을 발견했어요. 바랜색은 오래된 듯 보였지만 어쩐지 피처럼 보였어요. 성준은 숨을 죽이며 누가 여길 다녀간 걸까라고 속삭였죠. 그 마른 공간을 더욱 음산하게 울려 퍼뜨렸어요. 지훈의 시선은 그때 한 곳에 멎었어요. 빛이 닿은 벽에 분명히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죠. 얼굴은 없고 길게 늘어진 실루엣만 남아 있었어요. 그림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거기 서 있다는 기운은 점점 강하게 밀려왔어요.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손끝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현이 급히 후레쉬를 그쪽으로 돌렸지만 빈 벽만 드러났죠. 성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착각 아니야 라고 했지만 지훈은 그게 환영이 아니라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 무언가 숨어있다는 직감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지훈은 벽에 남은 여운을 지워내려 눈을 세차게 깜빡였어요. 하지만 눈꺼풀을 닫을 때마다 그 실루엣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죠. 도현은 긴장을 감추려 농담을 던지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어요. 성준은 말없이 곤두선 손전등을 더 꽉 쥐었죠. 바닥 위로 가벼운 먼지가 일어나며 바람결에 흩날렸어요. 허공에서 내려앉는 가루조차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세 사람은 발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지만 부서진 조각 위로 밟히는 소리가 작게 퍼져나갔죠. 그 소리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지훈의 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멀리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했죠. 손끝으로 권총집을 더듬는 순간 도현이 팔로 그의 움직임을 막았어요. 아직 섣불리 꺼내지 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으로 묶여 있었어요. 성주는 한쪽 벽을 짚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며 종이 조각 하나가 허공을 갈랐죠. 종이는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이곳의 공기를 더 낯설고 불길하게 만들었어요. 건물 깊숙한 복도로 들어서자 공기는 점점 눅눅하게 변했어요. 벽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얼룩덜룩 번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손자국처럼 겹겹이 남아 있었죠. 지후는 손전등 빛을 따라 벽을 훑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형상이 겹쳐 보였어요. 사람의 손바닥이 겹겹이 찍힌 듯한 얼룩이었죠. 성주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낮게 속삭였어요. 도현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벽의 흔적은 그들의 불안을 키우는 그림자처럼 더 짙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어요. 후레쉬 불빛이 허공에서 흔들렸고 바닥에 들이운 그림자들이 뒤엉켜 춤추듯 일렁였어요. 지후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어 손전등을 놓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어요.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장난치듯 이어졌죠. 도현은 주먹을 움켜쥔 채 확실히 들렸어. 그렇죠.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대답 대신 어둠은 더 길게 침묵으로 번져나갔어요. 발자국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겼어요. 마치 존재가 사라진 듯 공기는 다시 정적에 묶였죠. 하지만 세 사람은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어요. 성주는 뒷목을 감싸며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그러나 차갑게 스며든 공기는 폐 속을 무겁게 눌렀죠. 지후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스쳐가는 경고들을 억누르려 했어요.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순간 떠올랐지만 발걸음은 반대로 안쪽을 향했어요. 눈앞의 어둠이 오히려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했죠.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깊숙해졌어요. 좁은 복도 끝에는 반쯤 열린 문이 있었어요. 틈새로 흘러나오는 바람은 음습했고 안에서 기묘한 냄새가 풍겨왔죠.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금속 성향이 섞여 있었어요. 지후는 코끝이 시큰거려 잠시 숨을 참았어요. 도현은 손을 뻗어 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문은 끈적하게 버티며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성준이 두 손으로 힘을 주자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조금 더 벌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가볍게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겨우 바닥을 스쳤고 그 위엔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지후는 시선을 옮기다 구석에서 반짝거리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어요. 낡은 금속 반지 같았죠. 그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어요. 반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쪽에는 이니셜 같은 글씨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도현은 그 글씨를 읽으려 했으나 곧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미세한 숨소리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누군가 방 안에 함께 있는 듯했어요. 숨소리는 분명 가까이 있었어요. 낮고 거칠게 마치 억지로 숨을 참고 있다가 내뱉는 듯한 소리였죠. 지후는 몸이 굳어버렸고 성주는 손전등을 바닥에서 천천히 올려 벽을 비췄어요. 그러나 벽엔 오래된 균열만이 드러났을 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현은 입술을 떨며 불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마른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며 긴장을 더 짙게 했어요. 방 안의 그림자들은 마치 제각각 살아 움직이는 듯 흔들렸죠. 불빛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 선명하게 비춰내고 있었어요. 방구석에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천이 살짝 들리며 안쪽 형체가 비쳤죠. 지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천 아래엔 낡은 가방 같은 것이 보였어요. 성주는 천을 벗기려다 주춤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 순간 훅 하고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도현은 그 가방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냄새를 눈치챘어요. 오래된 흙냄새 같으면서도 다른 무엇이 섞여 있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이 방이 단순히 버려진 공간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훈은 용기를 내어 가방을 열어보려 했어요. 그러나 손끝이 닿자마자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튀어나왔죠. 순간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며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쪽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부딪히며 울렸죠.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부러진 열쇠, 그리고 이름 모를 사진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반쯤 찢겨 있었는데 흐릿한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도현과 성주는 동시에 숨을 삼켰죠. 지훈은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이 방이 누군가의 흔적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지훈은 사진 조각을 들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흐릿하게 남은 뒷모습이지만 그 표정 없는 실루엣이 기묘하게 생생하게 다가왔죠. 순간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 같은 기척이 흘러나왔어요. 도현은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빈 벽만 드러났어요. 성주는 긴장한 나머지 숨을 멈췄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분명 누군가의 체온을 머금은 듯 묵직했어요. 지훈은 손에 쥔 사진이 마치 방금 찍힌 것처럼 차갑게 식어있다는 걸 느꼈죠. 시간과 공간이 어긋난 듯 불길한 긴장만 더 깊어졌어요. 방 안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낡은 수첩을 펼치자 퀴퀴한 냄새가 퍼졌고 종이에는 번진 글씨들이 어둡게 새겨져 있었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 가장 선명했어요. 글씨는 급하게 적힌 듯 삐뚤게 휘어져 있었어요. 도현은 글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지만 곧 목이 메어 멈췄어요. 성주는 고개를 저으며 수첩을 덮으려 했어요. 지훈은 오히려 눈을 떼지 못했죠. 그 순간 수첩 한쪽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는 저절로 번져나간 듯 했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봤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동자에 똑같은 공포가 비쳤죠. 지훈은 바닥에 부러진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죠. 열쇠에는 알 수 없는 흠집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흔적이라기보다 누군가 끊임없이 긁어댄 상처 같았어요. 성주는 그 열쇠를 보며 잠긴 문이 있다는 거겠죠 라고 속삭였어요. 말끝이 닿자마자 건물 전체가 낮게 떨리는 듯한 울림을 냈어요. 그 울림은 벽을 따라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건물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방향 감각이 흐려졌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세 사람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지훈은 손전등 불빛이 같은 낙서를 2번 비추는 걸 보며 의심을 키웠어요.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며 우리가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성주는 부정하려 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동일한 종이 조각이 3번이나 나타났어요. 어둠은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며 마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경고를 내리고 있었죠.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착시처럼 변해갔어요. 갑자기 건물 안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규칙적이지 않은 그 울림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철문을 두드리는 듯 했죠.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어요. 지훈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움을 억누르며 소리의 방향을 가늠했어요. 하지만 메아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어디서 울린 건지 알 수 없었죠. 도현은 권총집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불안을 삼켰어요. 성주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떨림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울림은 점점 약해지다가 갑자기 뚝 끊기며 사라졌어요. 남겨진 건 오히려 더 거대한 정적이었어요. 정적 속에서 지훈은 바람결에 섞여 들어온 희미한 냄새를 맡았어요. 금속성과 흙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 코끝을 찔렀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어요. 성주는 안경 너머로 눈을 좁히며 사람인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도현은 곧장 손전등을 비췄지만 그곳엔 부서진 벽과 흩어진 파편만 드러났어요. 불빛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셋 모두가 동시에 그것을 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불빛이 사람의 손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강렬한 잔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복도 끝에는 녹슨 철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다른 문들과 달리 묵직하게 닫혀 있었고 열쇠 구멍은 흠집투성이었죠. 지훈은 손에 쥔 부러진 열쇠를 떠올리며 무심코 그곳에 가져다 댔어요. 열쇠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순간 짧은 금속성 마찰음이 울렸어요. 마치 문이 스스로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현은 기 문 때문에 수첩이 남겨진 거 아닐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성주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가져갔지만 철문은 단단하게 닫힌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두는 경계 같았어요. 철문 앞에 서자 공기는 한층 더 묵직해졌어요. 지훈은 귀를 기울였고 안쪽에서 낮은 웅성거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말인지 바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성주는 땀을 닦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도현은 총구를 천천히 올리며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순간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밀친 듯 했어요. 세 사람은 뒤로 물러나며 긴장을 끌어올렸죠. 철문은 닫힌 채였지만 안에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지훈은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돌아가자는 생각이 수차례 스쳤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문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손끝을 철문에 대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얼려버렸죠. 그 순간 철문 틈새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그 바람은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낮은 숨결 같았어요. 도현은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고 성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의 손끝은 떨렸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은 이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건물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감각이 또렷했어요. 지훈은 철문 앞에서 손전등을 들어 올리며 주변을 비췄어요.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불빛을 집어삼키듯 더 짙어졌어요. 그 순간 철문 틈새에서 또렷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짧고 낮은 속삭임 같았죠. 세 사람의 등골은 동시에 서늘하게 굳었어요. 성주는 입술을 떨며 구린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정적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간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어요.
의경지훈과 동료들이 마주한 그 공간은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지 몰라요. 어둠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잔향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두려움보다 경계예요. 익숙한 골목도 평범한 건물도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처럼 되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